미국 중서부 작은 도시에서 자란 23살. 에밀리는 평생 체중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이 일상인 환경에서 자란 그녀에게 다이어트는 항상 실패로 끝나는 숙제였다. 그런 그녀가 한국 유학을 결심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한국 음식도 맛있다는데 더 살찌면 어떡하냐며 걱정했다. 하지만 1년 후 에밀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과연 한국에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일부 미국에서 온 유학생.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고 23살입니다. 미국 중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자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평생 제 체중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동네는 맥도날드, KFC, 피자헛 같은 패스트푸드점들이 즐비했어요. 엄마는 일이 바빠서 집에서 요리할 시간이 별로 없었고 자연스럽게 저희 가족의 식사는 테이크아웃이나 냉동식품이 대부분이었죠. 학교 급식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름진 피자, 감자튀김, 단 음료수가 기본 메뉴였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괜찮다, 예쁘다고 말해줬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도 기숙사 음식과 야식,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이 반복되면서 체중은 계속 늘어만 갔어요. 그러던 중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류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어도 조금 배워뒀고 K-팝과 드라마를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가기로 결정했을 때 가장 큰 걱정은 역시 체중 문제였어요. 한국 음식도 맛있다던데 더 살찌면 어떡하지? 한국 사람들은 다 날씬한데 내가 가면 눈에 너무 띄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잠을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출국 전 마지막으로 몸무게를 재봤는데 75kg이었어요. 키 165cm인 제게는 너무 무거운 몸무게였죠. 한국에 가서는 정말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하며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2부 한국 음식 첫 경험의 충격. 한국에 도착한 첫날 기숙사 식당에서 저녁을 먹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본 한국 음식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건 색색깔의 반찬들이었어요. 빨간 김치, 녹색 시금치나물, 노란 콩나물, 흰 무말랭이까지 미국에서 먹던 기름진 음식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이게 다 기본으로 나와? 라고 물어봤더니 룸메이트가 웃으면서 당연하지, 매일 달라져라고 하더라고요. 첫 한 입을 떠서 먹어봤는데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김치는 생각보다 아삭아삭하고 상큼했고 시금치나물은 고소하면서도 담백했어요. 미역국은 짜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이 났고 무엇보다 기름기가 거의 없다는 게 놀라웠죠. 미국에서는 샐러드라고 해도 드레싱이 칼로리가 높았는데 여기서는 들기름이나 참기름 몇 방울로 나물을 무치는 거예요. 그리고 밥도 우리가 먹던 볶음밥이 아니라 그냥 흰쌀밥이었는데 이상하게 더 고소하고 단맛이 났어요. 가장 놀란 건 양이었어요. 미국에서는 한 접시에 산더미 같이 음식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를 조금씩 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걸로 배가 부를까? 라고 걱정했는데 먹고 나니까 배가 적당히 불렀어요. 그리고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개운한 느낌이었죠. 룸메이트가 한국 음식은 조화가 중요해. 짠 거, 단 거, 신 거, 매운 거를 골고루 먹어서 밸런스를 맞추는 거야 라고 설명해줬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가지 맛이 강한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첫 주 동안은 매일 새로운 반찬들을 만나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어떤 날은 콩나물 무침이, 어떤 날은 무생채가, 또 어떤 날은 도라지 무침이 나왔죠. 그리고 국물도 미역국,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등 정말 다양했어요. 이렇게 매일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3부 걷는 도시, 움직이는 생활. 한국에서의 두 번째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학교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미국에서의 대학 생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걷는 것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어디를 가든 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학교에서 기숙사까지, 기숙사에서 마트까지, 심지어 친구 집에 놀러 갈 때도 차였죠. 하루 걸음 수는 기껏해야 3,000보 정도였어요. 그것도 대부분이 건물 안에서 걸은 거였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기숙사에서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10분, 지하철역에서 학교까지 또 10분을 걸어야 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환승할 때마다 한참을 걸어야 했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걸어야 하는 거야? 라고 투덜거리기도 했죠. 마트를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에서는 차에 카트를 가득 채워서 한 번에 대량 구매를 했는데 여기서는 걸어서 가야 하니까 한 번에 많이 살 수가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2-3일에 한 번씩 마트에 가게 됐고 그때마다 20분씩 걸었죠. 가장 신기했던 건 지하철 시스템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지 않은 지역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어디든지 지하철로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하철역들이 정말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지하철을 이용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걷게 됐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핸드폰 앱을 확인해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루 평균 걸음수가 12,000 보였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보다 4배나 많이 걷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다리가 아프거나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친구들과 놀러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홍대, 강남, 명동 등등 어디를 가도 걸어서 구경하는 게 기본이었어요. 쇼핑몰 안에서도 몇 시간씩 걸어 다니고 맛집을 찾아 골목골목 탐험하기도 했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사부 변해가는 몸.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나갈 무렵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뭔가 다른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는데 며칠 연속으로 같은 느낌이 드니까 혹시 싶어서 몸무게를 재봤어요. 74kg, 1kg이 빠져 있었어요. 이상하네 싶어서 다시 재봤는데 똑같았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인가 싶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2달째가 되었을 때는 72kg, 3달째에는 70kg이 됐어요. 정말 신기했죠. 특별한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니고 운동을 따로 한 것도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먼저 변화가 느껴진 곳은 얼굴이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턱 라인이 뚜렷하지 않았는데 점점 또렷해지기 시작했어요. 볼살도 많이 빠져서 광대뼈가 살짝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친구들이 에밀리, 얼굴 작아졌다고 말해줄 때마다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옷도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올 때 입고 온 청바지가 점점 헐렁해졌고 티셔츠도 몸에 더 잘 맞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세탁하다가 늘어났나? 라고 생각했는데 새로 산 옷들도 사이즈가 작아져서 그제야 정말로 살이 빠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죠. 가장 놀라웠던 건 체력이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찼는데 이제는 지하철 계단을 뛰어 올라가도 괜찮았어요. 오히려 몸이 가벼워서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싶어졌죠. 룸메이트가 한국 와서 진짜 예뻐졌다고 말해줬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평생 누군가에게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거울을 보며 이게 정말 나 맞나? 라고 자문해볼 정도였어요. 4달째가 되었을 때는 드디어 68kg까지 떨어졌어요. 총 7kg이 빠진 거였죠. 그것도 전혀 힘들지 않게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 체중이 빠지면서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내가 너무 뚱뚱해서 사람들이 쳐다보나? 라는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동네 시장에 자주 가게 됐는데 거기서 만난 아주머니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처음에는 서툰 한국어로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어머 외국인이네. 어디서 왔어요? 하며 반가워해 주셨죠. 그리고 몇 주 후에 다시 갔을 때 한 아주머니가 아이고 학생 한국 음식 잘 맞나 보네. 많이 예뻐졌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미국에서는 누군가 제 외모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해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설령 있다 하더라도 너는 얼굴이 예쁘니까 살 좀 빼면 될 거야 라는 식의 조건부 칭찬이었죠. 하지만 이 아주머니는 진심으로 제가 건강해 보인다고 예뻐졌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기숙사 근처 편의점 사장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쳤는데 몇 달 후에는 학생 한국 생활 잘하고 있네. 건강해 보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끔 이거 새로 나온 건데 맛있어. 한번 먹어봐라며 한국 과자나 음료를 추천해 주시기도 했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한국 학생들과 어떻게 어울려야 할지 몰라서 조심스러웠는데 점점 친해지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됐어요. 그들은 제 외모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에밀리는 정말 활발하고 밝은 것 같아라고 성격을 먼저 봐줬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한국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갔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내가 가도 될까? 라고 걱정했는데 친구들이 모두 반겨줬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도 자연스럽게 제 옆에 서서 함께 웃어줬죠. 미국에서는 단체 사진을 찍을 때 항상 뒤쪽이나 구석에 서곤 했는데 여기서는 정말 당당하게 앞에 설 수 있었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깨달은 건 한국 사람들은 외모보다도 진심과 노력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였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던 거죠. 육부 SNS에 퍼진 반응. 한국에 온 지 6개월쯤 됐을 때 문득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한국 생활 사진들을 올리기 시작했죠. 한국 음식 사진, 여행 사진, 그리고 가끔씩 셀카도 올렸어요. 그런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특히 제 셀카를 본 미국 친구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죠. 에밀리, 이게 정말 너야? 완전 다른 사람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예뻐졌어?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가장 놀란 친구는 제 룸메이트였던 제시카였어요. 그 애가 Emily,
What happened to you? 에밀리 너 대체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댓글을 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Just living in Korea. 그냥 한국에서 살고 있을 뿐이야. 라고 답했죠. 그 후로 더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음식이 다이어트에 좋다던데 진짜야? 한국에서 뭘 먹고 있어? 운동 따로 하고 있어? 같은 질문들이 쏟아졌죠. 정말 신기했어요. 평소에는 제게 별로 관심이 없던 친구들까지 메시지를 보내왔거든요. 특히 고등학교 때 친구였던 매건은 정말 부러워했어요. 에밀리, 나도 한국 가고 싶어. 거기서 뭘 먹으면 살이 빠져? 하면서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 먹는 한국 음식들 사진을 보내줬는데 이걸 먹고 살이 빠진다고?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놀라셨어요. 화상통화를 했는데 에밀리, 내가 이렇게 예쁠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눈물까지 흘리시더라고요. 한국이 우리 딸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줬네라고 하시는 말씀에 저도 울컥했어요. 가장 재미있었던 건 대학교 친구들의 반응이었어요. 몇몇 친구들은 나도 한국 교환학생 신청할래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음식 레시피 좀 알려줘. 한국에서 파는 화장품 좀 사다 줄 수 있어? 같은 부탁들도 많이 받았죠. SNS를 통해서 한국의 건강한 식문화와 생활 방식이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 변화를 통해 많은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서 뿌듯했죠. 7부 한국의 외모 기준. 그리고 배려 한국에 오기 전 가장 걱정했던 게 바로 외모 기준이었어요. 인터넷에서 한국은 외모 지상주의 사회다, 날씬해야 한다는 압박이 심하다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두려웠어요. 하지만 실제로 생활해보니 전혀 달랐어요. 물론 한국 사람들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건 맞았지만 그것이 외국인인 저에게까지 강요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너는 외국인이니까 내 스타일대로 하면 되라는 분위기였죠. 처음에 한국 친구들과 쇼핑을 갈 때가 기억나요. 저는 제가 입을 수 있는 큰 사이즈 옷을 찾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에밀리는 키도 크고 몸매도 좋으니까 이런 옷이 잘 어울릴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다양한 스타일을 추천해줬어요. 제 체형을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봐주는 거였죠. 미용실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용사분이 외국인 분들은 이런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려요라고 하면서 제 얼굴형과 헤어 타입에 맞는 스타일을 제안해 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인기인 스타일을 무작정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어울리는 걸 찾아주신 거였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 카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나이가 많으신 사장님이 계셨는데 제가 자주 가다 보니 친해졌어요. 어느 날 그분이 학생, 한국 와서 많이 예뻐졌네. 그런데 원래도 충분히 예뻤어. 자신감을 갖고 살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이 정말 큰 힘이 됐어요. 물론 가끔은 시선을 의식할 때도 있었어요. 특히 명동이나 강남 같은 곳에 가면 정말 예쁘고 날씬한 사람들이 많아서 위축되기도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한국 친구들이 에밀리만의 매력이 있어. 비교하지 말라고 위로해줬어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깨달은 건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자신감에서 나온다는 거였어요. 제가 한국 생활을 통해 자신감을 찾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저를 더 긍정적으로 봐주기 시작했던 거죠. 한국 사람들은 그런 변화를 알아보고 응원해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8부 새로운 자신감. 이제 한국에서의 1년 유학 생활이 거의 끝나갈 시점이에요.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몸무게는 75kg에서 65kg으로 10kg이나 빠졌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살 때문에 부끄럽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같은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거울을 보면서 미소를 지을 수 있어요. 제 모습이 사랑스럽게 느껴지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이에요. 미국에 있을 때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항상 내 체중 때문에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어요. 제 내면의 가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됐죠. 한국 음식과 생활 방식도 이제는 완전히 제 일부가 됐어요. 매일 다양한 반찬을 먹는 게 즐겁고 걸어서 이동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어요. 무엇보다 건강하게 먹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됐죠. 다이어트는 굶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거였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은 저를 뚱뚱한 에밀리가 아닌 그냥 에밀리로 봐줬어요. 제 성격, 제 생각, 제 꿈에 관심을 가져줬죠. 그래서 저도 더 솔직하고 진실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솔직히 아쉬워요. 한국은 단순히 공부하러 온 나라가 아니라 제 인생을 바꿔준 곳이에요. 새로운 저를 발견하게 해준 제2의 고향 같은 곳이죠. 마지막 일주일 동안 자주 갔던 장소들을 다시 돌아다녔어요. 처음 한국 음식을 먹었던 기숙사 식당, 매일 걸었던 지하철길,
친절한 아주머니들이 계신 시장까지 모든 곳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한국에서 배운 생활 방식을 계속 유지할 거예요.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있는 마음가짐을 잃지 않을 거예요. 한국은 제게 단순히 체중, 감량만 선사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 그리고 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정말 감사한 1년이었고, 이 경험은 평생 제 보물이 될 거예요. 한국, 정말 고마워요.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